하이킥, 미들킥, 엘보우, 비상식적인 중국과 레바논의 격투 축구. 스포츠 정신을 상실한 최악의 경기. 중국 vs 레바논. 중국이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숱한 득점 기회를 날려버리고 2경기 연속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중국은 17일 카타르 도하의 아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레바논과 0에서 0으로 비겼다. 1차전에서 최약체 타지키스탄과 0에서 0으로 비긴 중국은 2차전에서도 무득점에 그치며 승점 2점째를 따내는데 그쳤다. 현재 한 경기를 덜 치른 개최국 카타르가 승점 3으로 선두에 있고 중국 2위, 승점 2, 타지키스탄 3위, 승점 1골 득실 0, 레바논 4위, 승점 1골 득실 -3 순이다. 중국은 최종전을 카타르, 레바논은 타지키스탄과 치르기 때문에 중국이 2위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레바논은 측면 공격으로 중국의 골문을 열려 했으나 슈팅은 한도 끝 차이로 거듭 골대를 외면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레바논 역대 A매치 최다 득점자인 하산 마투크가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날린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았다. 중국은 전반 44분 장희닝과 우레이가 잇따라 날린 슈팅이 골키퍼 모스타파 마타르의 선방에 막혀 땅을 쳤다. 이어진 상황에서 장희닝이 시도한 터닝 슈팅도 마타르가 가까스로 걷어냈다. 마타르의 선방쇼는 후반에도 이어졌다. 후반전에도 양팀은 득점 직전까지 여러 차례 갔다. 후반 3분 중국 장림펑이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자 마타르가 잡아냈다. 레바논은 후반 7분 하산 스로르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았다. 이날 두 번째로 골대를 맞힌 것이었다. 후반 20분 중국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맞았다. 중국 다이와이준이 오른쪽에서 시도한 슈팅을 마타르가 쳐내자 문전에서 도사리던 우레이가 재차 슈팅했는데 공이 골라인을 넘기 직전 레바논 수비수가 걷어냈다. 한때 스페인 에스파뇰에서 뛴 우레이는 중국이 자랑스러워하는 공격수다. 현재 상하이 하이강 소속이다. 한편 주심은 한국의 고영진 심판이 봤다. 원래 카드를 아끼는 성향인 고영진 심판은 거친 플레이가 꽤 나온 이날 경기에서 중국의 장희닝 하나에게만 옐로카드를 줬다. 지난 15일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에서 주심을 본 중국인 마린 심판이 총 7차례나 옐로카드를 내밀고 그중 5장을 한국의 무더기로 줘 국내 팬들의 공분을 산 것과 묘한 대조를 이뤘다. 2. 중국 누리꾼들, 레바논과 무승부는 한국 심판 때문. 중국 축구대표팀이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예선전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득점 없이 0에서 0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 심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7일 중국과 레바논의 예선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많은 중국 언론 및 누리꾼들은 한국인 심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만큼 경기를 시청하는 누리꾼들의 건전한 비평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부 중국 누리꾼들의 행태는 볼성사납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당시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중국 관중들이 비매너 행동을 보인 것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일부 중국 관중들은 애국가가 나올 때 야유를 보내거나 한국 선수들에게 레이저 불빛을 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서 교수는 중국 일부 누리꾼들이 자국의 경기력을 탓하기보단 한국인 심판 탓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매너부터 먼저 갖추라고 일침했습니다. 문제가 된 경기는 지난 17일 한국 시각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중국과 레바논은 전후반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전반 14분에는 아찔한 장면도 나왔는데 레바논 수비 카릴 카미스가 높이 떠오른 공을 걷어내고 내려오면서 중국 다이웨이진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입부근을 축구화에 맞은 다이웨이진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퇴장까지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고영진 주심은 중국의 오프사이드를 선언했고 레드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중국 축구팬은 분노했습니다. 중국 스포츠 매체 텐센트 스포츠는 해당 장면을 공유하면서 다이웨이진이 레바논 선수에게 얼굴을 걷어차였지만 한국 주심은 VAR 의견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며 항의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고영진 심판의 국적에 초점을 맞춰 한국 사람들은 원래 스포츠맨십이 없다. 한국 주심이 장님인 척한다. 등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고영진 주심이 보복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펼쳐졌던 한국과 바레인 경기에서 중국인 마닝 주심이 한국 선수들에게 많은 옐로카드를 꺼내들자 이에 대해 복수했다는 겁니다. 다만 고영진 주심은 레바논 선수에게만 관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국과 레바논은 거친 플레이를 이어갔지만 양팀 통틀어 옐로카드는 단 한 장만 나왔습니다. 전반 28분엔 중국 쉬신이 주먹으로 레바논 선수의 안면을 가격했지만 이때도 경고 없이 넘어갔습니다. 3. 일본보다 심하다. 위기의 아프리카 전통 강호들. 네이션스컵 16강 장담 못해. 카메룬과 가나가 20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고전하고 있다. 19일 한국 시간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 위치한 스타드 펠릭스 우프에부아니에서 20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B조 2차전을 치른 가나가 이집트와 2-2 무승부를 거뒀다. 가나는 모하메드 쿠두스의 활약으로 두 차례 승리 기회를 잡았지만 리드를 유지하지 못했다. 전반 추가 시간 3분 터진 쿠두스의 왼발 중거리포로 앞서가다 후반 24분 오마르 마르무시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후반 26분 쿠두스가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찬 슈팅이 골망을 흔들면서 벌린 점수차는 3분 뒤 모스타파 모하메드에게 따라잡혔다. 1차전 카보베르데에 1-2 패배를 당했던 가나는 1무 1패로 조 3위에 올라있다. 카보베르데가 2연승을 달려 조 1위 가능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 토너먼트 진출도 장담할 수 없다. 네이션스컵도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과 마찬가지로 6개 조 3위 국가 중 4팀까지 16강에 올라갈 수 있으나 가나는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패할 경우 4위까지 밀려날 수 있다. C조의 카메룬도 처지가 비슷하다. 카메룬은 20일 코트디부아르 야무수크로의 스타드 찰스 코난 베니데 야무수크로에서 열린 2차전에서 세네갈에 1-3으로 패했다. 이스마일라 사르, 하비브 디알로에게 연속골을 내준 뒤 장샤를 카스텔레토의 골로 쫓아갔으나 끝내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 오히려 후반 추가 시간 사디오 마네에게 쐐기골을 허용했다. 카메룬도 현재 성적 1무 1패, 조 3위다. 1차전 기니와 1-1 무승부를 거뒀다. 3차전 감비아와의 경기 결과에 따라 4위로 추락할 수 있다. 두 국가의 화려한 역사를 생각하면 더 아쉬운 성적이다. 카메룬과 가나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축구 강국이었다. 두 팀 모두 모로코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에 오르기 전까지 기존 아프리카 국가 월드컵 최고 성적이었던 8강 진출 경험이 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선 카메룬이 5회, 가나가 4회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이집트 7에 이어 최다 우승이 3위다. 아직 저력을 보여줄 기회는 있다. 조 1위는 아니어도 16강 진출 기회는 남아있다. 가나는 23일 오전 5시 모잠비크와 카메룬은 24일 오전 2시 감비아와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른다. 4. PSG 947억에 사놓고 6개월 만에 매각 추진 오른쪽 화살표. 그는 우리의 미래. 감독의 반박.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곤살로 하무스의 이적설을 반박했다. 하무스는 포르투갈 출신의 수준급 공격수다. 벤피카에서 나고 자란 선수로 2019에서 20시즌 성인 무대에 데뷔해 꾸준히 입지를 넓혔다. 2021에서 22시즌 주전으로 자리 잡으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2022-23 시즌엔 리그에서만 19골 7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기량을 크게 끌어올렸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포르투갈 대표로 월드컵에 출전한 하무스. 조별리그 3경기 동안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밀려 단 10분 출전에 그쳤지만 스위스와의 16강전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전에 나섰고 무려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8강 모로코전에선 침묵에 그쳤지만 스위스전 단 한 경기로 그의 가치는 크게 치솟았다. 이에 많은 팀들이 영입을 노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 바이에른 뮌헨 등이 그의 상황을 주시했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파리 생제르맹이었다. PSG는 2023-24 시즌에 앞서 1년 임대를 통해 합류했고 시즌 도중엔 6,500만 유로, 약 947억 원, 위 이적료로 완전 이적에 성공했다. 그렇게 PSG에 온 하무스. 현재까지 컵대회 포함 19경기에서 4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매각설이 떠올랐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6,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발생시키며 이적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PSG는 그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하무스가 1군에서 뛰기엔 적합하지 않은 선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합류 반년 만에 이적설이 뜬 굴욕적인 상황. 하지만 엔리케 감독은 자신의 제자를 옹호하며 이적설에 반박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그는 하무스와 랑달 콜로 무아니는 톱레벨의 스트라이커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어 행복하다. 그들은 구단의 현재이며 구단의 미래가 돼주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과 같은 선수를 보유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 라고 밝혔다.